아산의 한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서산시가 장애인 일자리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 확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산의 한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낮 12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에서 설비 보완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생산 라인에서 리프트 설비를 보완 점검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이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3일 충남도청에서 동해금속과 자동차 부품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동해금속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서산시 음암면에 111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부품 공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또 2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동해금속은 지난 2007년 설립된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서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올해 HD 현대오일뱅크와 일신케미칼 등 6개 기업과 모두 1조 3,464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올해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전국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평가위원단은 교통안전과 이동권 확보, 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등 23개 지표를 종합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당진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친환경 시민중심 교통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 충남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통합특별법 발의에 앞서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인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년 1월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같은 해 3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와 다른 여당 주도의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대전 충남교육청은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 추진 과정조차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은 기존 통합특별법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지역방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간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태안군 환경산림과 장규승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역방제 거버넌스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저희 태양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거버넌스는 서산시,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등 인근 지방정부, 산림청, 충남도청, 중부지방산림청 등 광역 중앙정부,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태안군 산림조합, 태안해양국립공원 사무소, 군부대 등 지역 기관과 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정책 운영을 통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그는 기존의 하향식 재선충병 정책이 실효성 및 이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위한 준비에 나서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거버넌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태양군은 지난 10월 말부터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기관 및 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와 관내 19개 민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갖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지역방제 거버넌스는 산림청 등 중앙정부가 조정 및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태양군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방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제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앞으로 계획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태양군은 연 2회 이상 거버넌스 회의를 갖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제 전략 수립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군 차원의 소나무 재선 중병 방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종 전환 등 장기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안면송의 도시 태안의 가치를 높이고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 소나무 재선 중병 피해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환경산림과 장규승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에게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21일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 의원은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국립묘지 설치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면 다른 호국원으로의 이장을 1회 한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립묘지 간 이장이 금지돼 있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족의 불편을 덜고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기구 의원과 전국 농업인력분쟁위원회가 농업인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2일 어 의원과 전국 농업인력분쟁위원회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와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 정책 대응 방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 의원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3일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센터는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 건물에 마련됐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센터에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 직무 훈련 연계와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개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홍성군 홍부급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이 조성됐습니다. 홍성군은 영농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동 집화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공동 집화장 개소로 쓰레기 소각을 위해 원거리 이동해야 했던 농가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소각이나 매립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비닐 등도 수거돼 친환경 농촌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가 충남도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충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6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과 체납 처분 등을 심사했습니다. 서산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납부 불응 시 행정 제재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청양군이 정산 동화 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청양군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촌 복합생활 거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활력타운에는 가족 체류형 주거단지와 다목적 복지관,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인구 유입과 지방 소멸 대응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2026년부터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홍성군은 요금 감면 대상 가구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는 모두 5천여 세대로 한 가구당 매월 상수도 요금 3,000원이 감면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홍성군 수도사업소에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당진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올해 농업인, 농업기계교육훈련 사업 포상에서 농업인 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우수 콘텐츠 부문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올해 농업인 대상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 교육을 마련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 저상버스 세대를 도입해 운행합니다. 지난 22일 청양군은 친환경 저상버스 시승 행사를 열고 차량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저상구조로 설계된 차량에는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이 설치됐습니다. 청양군은 앞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함께 친환경 저상버스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재정 기여도를 종합 진단한 것으로 홍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성군은 공유재산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무단 점유지 정비, 수익금 징수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국민의 자산으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에 나섭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내년 3월까지 한파 취약계층 6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나섭니다. 보건의료원은 가정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한랭질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낙상사고 예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난방용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한파특보 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으로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겨울철 안전관리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